의료 AI까지 이어지는 AI 열풍. 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그런 주가들이 장 초반,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확장되고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의료 AI 관련 종목들 어제도 좋았지만 사실 네. 오늘도 조금 전에 시황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장부터 좀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볼까요? 네, 어제 의료 AI 관련 기업들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루닛이랑 퀀타매트릭스 상한가 도달했었고요. 어제 뷰노 같은 경우에도 18% 정도 상승했고, 또 딥로이드도 10% 정도 상승했고, 디알텍도 8%, 대부분의 많은 의료 AI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의료 AI 쪽의 대장주라고 꼽히고 있는 종목이 루닛인데요. 네. 루닛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해만 해도 한 675% 정도 올랐고요. 사실 루닛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네. 이제 상장했을 때 당시 공모가가 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주가가 23만 원대까지 크게 오른 것을 보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뷰노의 경우에는 무려 928% 정도 상승했고요. JLK도 963%, 이렇게 좀 수치들을 보면 우리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의료 AI 관련주도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쪽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의료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진단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분석해서 빠르게 종양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를 활용해서 치료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마지막 모니터링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의료 AI뿐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기대하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지금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실제로 이제 국내 AI 쪽 의료 AI 쪽의 수급이 직접적으로 쏠린 이유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 AI 관련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전 세계적으로 좀 스타트업 쪽으로 주도되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면서 IPO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고, 그러면서 다른 글로벌 상장 기업이라던가 다른 대안이 좀 찾기가 어려웠었기 네. 때문에 국내 기업인 루닛이라던가 뷰노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관심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의료용 AI라고 하더라도 치료 영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확실히 얼마나 사용되는지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사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서 무조건적으로 꼭 필수적인 제품이 있고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딱히 상관이 없는 그렇죠.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의료 AI 업체들의 대표적인 AI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임상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수단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이제 꼽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의료 대장주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루닛의 예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지금 루닛은 암 진단 보조 기술 중 하나인 루닛 인사이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이 루닛 인사이트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사의 판단을 좀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루닛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는 이 루닛 인사이트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단을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자율형 AI 쪽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전신 MRI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 MRI 모델 하나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거든요. 네. 결국에 이 전신 MRI라는 기기 하나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암들을 찾아낸다면 방사성 노출로부터도 상당히 안전할 수가 그쵸. 있고요. 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좀 빠르게 암을 검진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AI가 보조 영역에서 혹시 이제 정말 진단의 핵심 분야가 된다면 이제 오히려 AI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가 말씀 주신 대로 루닛이 상장하고 1년 조금 넘은 기업인데 네. 정말 폭풍 성장을 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올라온 데는 결국 제품이 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일까요? 네, 루닛에 대해서는 뭐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캔서 문샷이라고 해서 네. 암 정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미국인의 암 사망률을 25년 동안 50% 정도로 줄이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미 정부에서는 이 캔서 문샷을 통해서 미 정부의 대규모 투자라던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캔서 문샷에 국내 기업 최초로 이 루닛이 함께 합류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이 덕분에 지금 루닛은 뭐 글로벌 제약사라던가 여러 가지 암 전문기관이라던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암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이 소식에 또 한번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루닛이 한번 주목을 받았었던 바가 있고요. 네. 이렇게 어찌됐건 미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루닛이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것은 루닛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이 암 조기 진단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루닛의 인사이트, 루닛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이 루닛 인사이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암 진단 솔루션입니다. 어떤 암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주냐면 흉부 쪽이라던가 아니면 유방암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가지고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원래는 기존 진단법 대비 지금 루닛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 이상 조기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은 상황이고요. 네. 기존 진단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암을 놓치는 비율이 한 30% 정도 수준이고요. 또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비율이 거의 한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루닛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판독 정확도가 한 20% 기존 진단보다 20% 향상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효율성 역시 50% 증가시켰다라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효율성이 높고 진단 그 오차가 없기 때문에 재검사율도 한 30% 정도 감소할 수가 있고요. 환자가 검진 결과에 대해서 받아보기까지의 시간도 기존의 진단법과 비교해서 한 10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루닛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작년 상반기보다 한 200% 이상 증가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루닛 인사이트가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 지금 루닛 인사이트 말고도 이제 루닛 스코프라는 이제 모델도 있어요. 네. 이 루닛 스코프가 암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인데요. 여러 가지 양의 뭐 조직 슬라이드, 암세포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막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한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분석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 이제 루닛 스코프인데요. 더 많은 의료 영상 통합을 이제 루닛 스코프가 계속해서 학습을 할 경우에 이 암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환자에게 단순히 최적의 치료제를 찾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관련된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루닛 스코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루닛은 루닛 인사이트 그리고 루닛 스코프 두 제품을 가지고 기술력을 좀 입증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어제 또 루닛이 이제 상한가 가까이 올랐던 이유가 결국에는 일본에서 루닛 인사이트가 또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네. 이런 호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루닛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유방암 진단보조 솔루션으로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네. 또 일본에서는 폐 쪽으로 폐 진단 솔루션을 허가를 받았는데요. 어제 폐 진단보조 솔루션이 일본의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오른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아까 캔서 문샷 합류와 비슷하게 루닛의 AI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고요. 이번 그 일본 쪽의 인증으로 인해서 훨씬 더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계획이고요. 루닛 인사이트의 일본 침투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룬이 또 앞으로의 또 건강급여 보험 적용이 어느 나라에서 되는지도 계속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루닛이 사실 AI 의료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그 외에 이제 따라붙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뷰노의 경우에도 오늘 또한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올해 초에 주가가 한 6,000원대 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주가가 66,900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네. 보인 기업인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떤 모델을 갖고 있을까요? 뷰노의 경우에는 이제 뷰노 딥카스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심정지 예측 진단 기기입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를 기반으로 향후 24시간 이내로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0에서 100점 정도로 이제 나타내서 점수로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네. 환자의 모니터링과 사전 조치를 도와주는데 이 뷰노 딥카스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이 딥카스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보다 더 신속한 치료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뷰노의 경우에는 국내 AI 의료기기 최초로 선진입 의료 기술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작년 8월부터 국내 비급여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뷰노의 딥카스를 도입한 병원 65곳 중에 40곳이 비급여 청구를 개시를 한 상황이고요. 네. 목표했던 바가 예전에 이제 뷰노에서 목표했던 바가 40곳이었어요. 이 40곳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이제 이 목표를 조금 더 늘려서 연말까지 60곳 병원에서 비급여 청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딥카스 덕분에 뷰노도 이번 2분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385% 정도 상승했고요. 1분기와 비교해서는 69% 정도 상승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지만 지금 영업 손실이 53억 적자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리스크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루닛의 경우에는 해외 쪽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비중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루닛의 상반기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5% 정도 증가하기도 했었지만 뷰노의 경우에는 지금 내수 시장의 의존도가 좀 많이 높다라는 것이 또 한편의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루닛과 더불어서 뷰노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각각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옥석 가리기의 시간이 또 올 것 같으니까요. 내부적인 사업 매출이라든지 비중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루닛이나 뷰노도 있겠지만 다른 의료 AI 기업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네. 젠큐릭스 같은 종목들이 함께 엮이고는 있는데 이렇게 좀 올해 내내 올랐던 기업들 가운데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문제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지금 미래에셋 증권에서 의료 AI 기업에게 앞으로 필요한 전략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와도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보다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앞으로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해외 시장 쪽에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꾸준히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레벨도 꾸준히 높아지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찌됐건 의료 AI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금 소진에 대비해서 재무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뷰노의 경우에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뷰노의 경우에는 자본 잠식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3가지 전략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지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진단과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사실 오늘도 올랐던 종목들 가운데 신테카바이오, 지니너스 이런 종목들은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또 활용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신약이 개발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
기간까지 길게 잡고 가는 신약 개발 과정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임상 1상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임상 2상에서는 언제든지 이 성공 이 보장이 되리라는 그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 투자 과정에서도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는 험난한 길인데요. 이 신약 개발 각 단계마다 AI가 활용이 된다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굉장히 신속하고 다양하게 발굴하는 데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효능 예측 단계에서는 의료 AI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의 약물이라던가 표적 간의 상호 관계, 상호 작용들을 분석을 하고 이 신약이 어느 정도의 효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임상 시험의 성공률을 월등하게 높이는 것, 성공률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 신약 개발 단계마다 AI가 활용이 된다면 신약 개발의 지금까지의 긴 속도를 훨씬 더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률도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 투자비도 훨씬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AI 종목들 살펴보실 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서는 어떤 식의 원리로 좀 작동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뭐 신약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AI 쪽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AI 단계로는 분자 역학 시뮬레이션 그리고 컴퓨터 기반의 약물 디자인 이렇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핵심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5년 이 당시의 기술력으로는요. GPU 기반의 나노스케일 분자 역학 프로그램으로 10의 8제곱 크기의 분자 바이오 시뮬레이션이 2015년에는 이 정도 크기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이제 AI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10의 8제곱 크기에서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10의 8제곱 크기보다 훨씬 더 작은 원자 크기의 분자 예측까지도 가능해졌고요. 네. 심지어 이렇게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측을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 시간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치료제를 개발하던 그 시기에 한 2,100개가 넘는 의약품에 대해서 단백질 결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네. 이 당시에 이제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2,100개가 넘는 후보 물질 중에서 이제 12개를 추려야 되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12개를 추리는데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 기간을 10일 만에 단축시킬 네. 정도로 월등하게 시간이 단축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신약 개발에서 특정 물질이 최종 치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타깃에 대한 선택적인 작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각 단계마다 신약 단계는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면 결국에는 임상 시험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성공률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확실히 신약 AI 개발 분야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하면은 최근에 화두가 엔비디아의 GPU를 쓴다는 것인데 네. 의료 AI 쪽에서도 활용이 되나요? 네, 그 AI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제품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신약 개발에 사용하는 생성형 AI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네모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이제 모델 서비스를 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AI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단백질과 물질의 구조 그리고 역할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요.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엔비디아 이 서비스에 대한 초기 고객사가 암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제약사가 있었어요. 네. 암젠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암젠은 이 엔비디아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신약의 개발이랑 효율성과 성공률을 굉장히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법들을 개발하는데 아직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암젠의 실제 사례를 꼽자면 물질 스크리닝 최적화
역할을 위해서 이제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5개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훈련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에 이제 3개월인데 이거를 엔비디아 이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몇 주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는 참 여기저기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정말 수요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시가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루닛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급등을 했고 아직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조금 메인 분야까지 차지할 수 있지 않을지 진단과 신약 개발까지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의료 AI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